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이전에 빨리 그림이 느는 학생들의 특징이란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는 그림 실력이 잘 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이 없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6가지의 특징은 저도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점검을 해보는 이 내용들인데요. 이따위로 하면 못하지, 이런 거 진짜 하지마, 이런 전달 방식의 영상은 지양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면서 자책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점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그림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방식으로 이번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6번째 특징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을 꾸준히 그리지 않는다. 두 번째, 그림을 그리는 데에 필요한 돈을 아낀다. 세 번째, 한 가지의 방법만 고수한다. 네 번째, 부분적으로 그린다. 다섯 번째, 자신의 그림을 분석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6가지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꾸준히 그리지 않는다 인데요. 제가 제시한 이 문장을 잘 봐주세요. 그러면 그림을 많이 그린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리지 않는다라고 적었죠. 그림이 느는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기 때문에 뺐고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몇 시간을 그리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라는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점은 사바사 케바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드리면 너무 김이 빠지니까 좀 퉁쳐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림이 만약에 단기간에 팍 놀고 싶다 하신다면 수면 시간, 식사 시간, 일하는 시간, 운동 시간 이런 자기 관리하는 이런 시간 이외에는 전부 그림에 쏟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그림에 최소한 1시간도 쓰지 않는데 그림이 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자문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그림이 늘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꾸준히 그린다로 집중해 볼게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미술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는 점인데요. 한 주에 하루 이틀을 몰아서 10시간을 그린 학생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그린 학생들이 빨리 늡니다. 이게 단기간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보다 보면 그 실력 차이가 벌어지는 게 딱 보여요. 오늘은 그림이 잘 그려진다거나 한동안 그림을 너무 안 그렸으니까 속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막 그려야지 뭐 이런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10시간을 좀 그려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이게 왠지 좀 충실하게 사는 것 같고 그림도 막 느는 것 같고 손도 막 술술술술 막 잘 움직이고 하지만 여러분 그 기분이 다음 날까지도 유지가 되던가요? 그리고 그 10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림이 딱 눈에 띄게 늘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다음날 심정적으로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 시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SNS로 시간을 허비하기가 쉬워요. 실제로 미술학원에서 방학 기간 동안 특강을 하다 보면 하루에 13시간 정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수업한 첫날에 한 10시간 정도 지나갈 즈음에 보면 그림 그리는 선도 다들 좋아지고 색감이나 물 조절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일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쌤 방학에 이렇게 첫날에 많이 그리고 기분 좋게 간 다음날 학원을 다음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어제 그렇게 술술 그리던 내 손은 어디 갔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버퍼링 생기듯이 버벅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냐면 일시적으로 오랜 반복을 통해서 잘 그려지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그림 실력이 성장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그렇게 빨라진 것 같고 술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을 들인 하루하루가 최소한 한 달은 쌓여야 그림 실력이 느는 것이 여러분 눈에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희 반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전혀 그림을 못 그렸어요. 그림 그릴 짬이 정말 안 났어요 라고 말을 할 때 주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런 핑계를 댈 시간에 5분 크로키 3장이라도 해. 하루에 15분도 시간이 없진 않겠지?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정말 손이 굳지 않도록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돈을 아낀다인데요. 음식도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듯이 그림 재료의 풍부함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경험한 사람만이
그림을 더 잘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실력이 초보인 학생 중에서 샤프만 고수해서 쓰던 학생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샤프가 좋다 나쁘다는 그렇게 중요한 논제가 아니니까 나도 샤프 쓰는데 막 이렇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학생이 털선을 쓰는 데다가 선의 굵기, 진하기 정도 그리고 양감 표현 이게 모두 다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스케치도 이상하고 채색도 좀처럼 결과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손에 힘을 빼고 써봐라, 선을 길게 써봐라 라고 말을 해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스스로에게 답답함 그리고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뚱해 있길래 바로 근처에 화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3H 그리고 사비 연필을 사와봐 라고 했더니 자기는 샤프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됐고 일단 사와봐. 왜 그런지는 그때 알려줄게 라고 했더니 막 돈 아까운데 하면서 막 툴툴거리면서 다녀오더라고요. 네, 사온 다음에 연습장 위로 가운데 이렇게 샤프로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이제 왼편에는 3H로 동그라미 그리고 오른편에는 사비로 똑같이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했어요. 근데 딱 그리자마자 그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와, 쌤 왜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필의 사각사각거리는 질감도 다르고 똑같은 힘을 줘서 이렇게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연필 자체의 무르기와 연한 정도가 다르다 보니까 각기 다른 진하기의 동그라미가 그려져서 그 학생도 놀란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오라고 했던 의도를 그 학생이 정확하게 바로 파악을 했는데요. 쌤, 제가 선을 똑같은 진하기로 쓰니까 연필을 두 자루로 나눠서 쓰라고 사오라고 하신 거죠?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 고집이 좀 있긴 한데 그림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큰 친구라서 내 손목힘 조절이 안 되면 도구를 바꾸는 방법도 있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초보인 학생들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 그 안 그려지는 것에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서 이유나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학생도 좀 그런 경우였었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그 학생이 이제 여러 가지 연필도 사서 경험해보고 크로키 할 때 콩테나 목탄도 써보고 이런 식으로 재료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험해 가기 시작하면서 그림도 늘고 더 재밌게 그릴 수 있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안 그려진다면 도구를 바꾸든 이해를 하는데 필요한 책을 사든 자신에 딱 맞는 수업을 듣든 각자에게 맞는 방식의 어떤 투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예술가는 원래 배가 고픈 직업이야. 이거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끈기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당연하지만 그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이 학생처럼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도형화하는 것이 어렵다 하면 도형화 이론이 잘 잡혀있는 책을 사고 채색이 어렵다면 채색 이론이나 응용 방법이 실려있는 책을 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면 미술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만약에 재정적인 상황이 좀 빠듯하다 하시면 매달 한 4, 5만 원 정도로 들을 수 있는 클래스 101과 같은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죠. 그리고 들었다면 열심히 그려야겠죠. 세 번째는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한다 인데요. 제가 일을 하는 미술학원에서 실력이 늘기 위해서 가끔씩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전혀 쓰지 않던 선을 사용하거나 컬러 팔레트를 가지고 채색을 하는 수업입니다. 그림체나 색감이 바뀌면 필연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사용하는 재료가 바뀌기도 하는데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림이 늘려면 크로키, 모작 등 이런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 이외에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해서 그 익숙한 것들을 마구마구 깨주는 이런 작업들이 세트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림이 잘 늘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 매일 그리던 그림체, 매일 쓰던 펜, 매일 그리던 각도의 얼굴 등등등등 편안하고 익숙한 것만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하던 것이니 그 그림은 결과물이 잘 나오겠죠?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고인물처럼 실력이 정체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다른 것을 시도하고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충격을 받고 다시 그 연습을 하기보다는 다시 내가 이전처럼 익숙하게 그리던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가들은 자기의 그림 스타일을 딱 한 개만 가지고 있고 그게 개성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성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표현하려는 그림에 지금 스타일이 딱 맞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 것이지만
그것 한 개만 그릴 수 있어서 그것만 그린다는 것은 그것 외에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기에는 한 가지만 그린다이지만 그 깊이 내려가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신이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배우고 익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면 선을 쓰는 것만 연습하기보다는 면을 채우는 것도 연습을 하고요. 잎사귀나 돌과 같은 자연물만 그리기보다는 건물, 배경, 이런 인공물들도 함께 그리는 연습을 하고 만약에 내가 쨍한 색감만 써봤다 하면 은은한 색감을 써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부분적으로 그린다인데요.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내용보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게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해서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도하지 않고 털선을 쓰거나 한 가지 부분만 집요하게 묘사를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디지털 그림과 손그림으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디지털 그림에서는 애초에 이제 비례를 잡지 않고 시작을 하고 캔버스가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확대만 해서 그리다 보니까 비례나 구도가 이상하게 그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그림에서는 그림 안으로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비례가 맞지 않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눈, 코, 입, 얼굴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비율이 맞지 않으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만약에 실사체 그림으로 얼굴 막 예쁘게 그려놓고 사등신으로 그린다. 그러면 얼굴 예쁜 이상한 사등신 비율의 캐릭터가 되는 것처럼요. 다섯 번째 특징은 자신의 그림을 분석하지 않는다입니다. 주변의 평가에 쉽게 휘둘리거나 자신의 그림 실력을 쉽게 단정 짓는 경우들이 그림의 실력이 늦지 않는 학생들에서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자신은 무조건 못 그린다고 비하를 하거나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잘 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SNS의 평가나 주위의 평가를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그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왜, 어떻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피드백에 대해서 왜 그렇지?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 그렇다면 어떻게 좋아지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초보와 중급자용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잘 그린 그림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은 어떤 그림을 잘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지, 기초가 좋으려면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하는지, 나의 기초 상태는 어떠한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점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더 잘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라고 저희 반 학생에게 물어보면 쌤 저는 초보라서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다 못해요. 이런 식으로 겸손 또는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들을 좀 내려놓고 한번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세요. 제가 9년차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점 중 하나가 아무리 지금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각자 잘하는 게 무조건 한 개씩은 있다는 점이었어요. 근데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 뿐이고 과정 중에서도 한번 차근히 살펴보면 한 가지씩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관찰을 잘한다. 괄호 열고 물론 아직 관찰한 만큼 손이 따라주지 않아서 스케치로 다 옮기지는 못하지만 괄호 닫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물감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색깔을 만드는 걸 잘한다. 괄호 열고 채색 과정에서 붓자국이 많이 나서 채색이 미숙하게 보여도 괄호 닫고 그 다음 피드백을 잘 수용하고 기억을 잘한다. 괄호 열고 이해한 만큼 아직 손이 따라주진 않지만 내가 다음날까지도 잘 기억을 한다. 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잘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를 해야 더 발전시킬 수 있거든요. 이를테면 색감을 배워본 적이 없는 학생인데도 색을 잘 파악하고 이해가 이렇게 빠른 친구들을 보면 예를 들면 패션 화보에 관심이 많아서 옷의 색감이 예쁜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스크랩을 좀 해놓는 습관이 있었다던가 이런 식으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무시하고 제로부터 시작을 하면 후에 어떻게 해서 잘하게 할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초급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급자라면 다음의 질문들에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자신이 정의 내리는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지, 어떤 작가님의 그림이 좋은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의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내 그림에서의 매력과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 질문들에 한번 답을 내려보세요. 이 질문들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서 좋아하는 작가님들 그림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여러분이 담고 싶은 것과 가깝기 때문인데요. 어느 정도 기초가 쌓였다면 심화 과정을 통해서 기초를 다듬으면서도 개성을 앞으로 쌓아가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만화가 중에서도 이마이치코 그다음에 나카무라 아스미코 작가님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두 작가님 모두 긴 선을 유려하게 잘 쓰시고 중간 톤을 많이 쓰지 않는데도 그림이 좀 꽉 차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대사나 나레이션이 읽기 편하고 만화 속에서 인물의 포즈가 자연스럽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점을 굉장히 담고 싶어 하고요.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것은 객관적일 수 있지만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여러분이 초보일 때는 잘 그린 그림을 목표로 해야 하지만 중급자가 되었다면 좋은 그림을 목표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을 목표로 연습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림 공부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흥미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연하게 잘 그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을 접으시고 이 질문들에 꼭 답을 내려보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이 첫 번째 질문, 자신이 정의 내리는 좋은 그림이란 무엇인지, 이것부터 정말 어려워했었어요. 답이 잘 안 나오더라도 질문에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답이 어렵다면 어떤 작가의 그림이 좋고 그 그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서 연결을 좀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6번째는요. 나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데요. 6번째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일정 기간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느라 그림이 정말 늘지 않았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그림 실력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왜 팔로워가 많지? 왜 팬이 더 많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요. 이야기를 좀 꺼내자니 새삼 얼굴이 좀 화끈화끈하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점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 후에 제 시야가 많이 트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공유를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미술학원에서 저 친구도 나와 실력이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저 친구가 늘 좋은 점수를 받지? 팔로워하는 내 계정 중에 나와 실력이 비슷해 보이는데 팔로워가 왜 유독 많지? 뭐 이런 경우들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한 줄의 문장을 소리내서 읽어보면 좋아요. 그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입니다. 내가 내 머릿속에 이런 라이벌보다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면 마치 세계가 망하는 것 같고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우주 최고 못난이자 바보인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잘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나는 뭘 했지? 싶고 막 그렇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했죠. 내가 모르는 것뿐이고 그 사람은 그림이 늘기 위해서 자신만의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이 나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좀 까마득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부러움이나 시기가 사라지고 나의 민낯이 이렇게 탁 드러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게을리 했던 모습이나 그림을 그려야 할 시간에 알면서도 그걸 하지 않고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했던 모습처럼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한번 쑥 하면 바닥을 한번 탁 칠 텐데 그러고 나서 바뀌고 싶은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누군가에게 감동이나 재미를 주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그림을 빨리 올라와 주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어느 정도 지명도가 쌓여서 외주 작업을 할 때 이를 골라서 받을 수 있게 되고 막 이런 모습을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끌어가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부러워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바로 바닥을 팍 치는 것 같은 고통 그리고 나의 민낯을 스스로 이렇게 까발려서 보는 시간이 없다면 알기가 어려워요. 높게 우리가 도약을 하려면 바닥을 치고 그 반동으로 올라가서 궤도에 딱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고 방향을 잡아보세요. 오늘은 이렇게 그림 실력이 늘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